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 춤을 박주현입니다. 한 주 동안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망자 수도 6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정부가 결국은 이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상향했는데요. 금주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정부가 경기 부양 종합 패키지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빨리 이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뉴스 보느라 조금 금요일 방송이 늦어졌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전망소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금융시장 모습하고 다음 주 시장 흐름을 좀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일단은 제가 지난주 주간 전망소 발송할 때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조금 확진자 수가 좀 이제 안정화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한 주 동안 상당히 많이 상황이 악화됐잖아요. 일단 현황부터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현황판을 보시면 현재 이 대한민국의 확진자가 608명, 금일도 지금 175명이 늘어났고요. 사망자는 6명, 올해 3분의 안 좋은 그런 그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지역별로 봤었을 때는 단연코 대구 지역 또 뭐 신천지 예수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의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 외에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역사회의 감염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가 지금 그 감염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제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 바뀌는 게 뭐 국내외 여행도 이제 자제하는 쪽으로 가고 또 이제 학사 일정에도 좀 영향이 미치게 되겠죠. 지금 각종 그 초중고 대학교까지 해서 입학 일자가 지금 개학 날짜가 3월 2일에서 3월 9일, 3월 16일까지도 연기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 생활에 직접적으로 일상생활에 좀 불편함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아울렛에 잠깐 가봤는데 종업원 수가 이 고객 수보다 더 많은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뭐 백화점들 확진자가 다녀간 이런 쪽에서는 또 임시 폐쇄 명령이 내려지고 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이 전염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도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지난주 보시게 되면 뭐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도 하락하고 환율은 또 폭등하는 뭐 이런 상태를 지금 보여줬습니다. 전형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뭐 채권시장의 경우에는 금리가 모두 국내외 할 것 없이 다 하락하는 상황이라 뭐 크게 이견이 없는데 주식시장은 조금 혼란스러운 좀 모습은 있어요. 일단은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미국도 지금 다우와 나스닥, S&P까지 해서 그동안 견조한 상세를 보여주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이 코로나19의 좀 심각성이 우려되면서 지금 미국 주가도 조금 위에서 지금 눌러 앉는 이런 형태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코스피, 코스닥 지난주에 뭐 보시는 것처럼 윗수염이 긴 음봉이 생기면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금 주말간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좀 늘어났고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아마 연초부터 주식시장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지난번 저점을 다시 한번 트라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코스피는 2120선 정도에서 한 번은 좀 지지 여부를 볼 텐데 요게 뚫리게 되면 뭐 요 밑에까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2100선 초반까지는 하락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650선을 다시 좀 그 테스팅하는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재미있는 게 그 지금 현재 중국 우한에서 이 신종 코로나가 처음에 이제 발병을 했고 여전히 확진자 수와 이 사망자 수가 계속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상해 지수는 그 2월 초 급락한 이후에 그 이후로 지금 수직 상승해서 거의 V자의 회복세를 보여서 지금 3000선을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희비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보시면 그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약간 통계에 대해서 확실히 이거를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저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는데 어쨌든 발표되는 통계로 보면 이제 요거는 이 바이두 중국 바이두 홈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한문으로 써 있어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여기 있는 게 이제 그 확진 환자 수 오늘도 649명이 늘어나서 지금 77,000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치, 치료한 사람, 치료된 사람이 뭐 한 23,000명 정도, 오늘도 2,200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사망자 수가 2,400명, 오늘도 97명 정도 확대가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추세인데요. 그 확진자 수의 추세를 보면, 자, 보시면은 그 2월 12일 날, 뭐 진단 방법을 변경해가지고 15,000명까지 급등한 이후에 이제 요걸 빼면 지금 약간 좀 떨어져 있고 2월 22일자로 살짝 올라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1000명 이하에서 이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는 더 늘지는 않는 이런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뭐 의심 환자인 것 같은데 얘도 역시 보시는 것처럼 조금 흐름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전히 사망자와 확진자가 늘고는 있지만 확진자의 증가세가 조금은 꺾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 플러스 지난주에 중국이 대출 우대금리, 뭐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그 금리를 좀 낮춰주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중국 상해 지수는 지금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조금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냉정하죠. 지금도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지속되고 있는데 돈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확진자 수가 좀 정체를 하니까 뭐 주가는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냉정하게 올라와 버립니다. 이게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도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사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부가 요번 주 아마 금요일인 것 같아요. 일자는 저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28일 날 현재로서는 그 종합 패키지, 경기부양 패키지를 지금 내놓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이 되는 내용들은 보면은 뭐 일단은 예비비를 다 쓰고도 그 이상으로 이제 추경을 확보하자 해서 여당과 야당 간에 지금 추경 확대에 공감대를 얻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장 뭐 개소세 인하라던가 간이과세 기준 상향 표준, 그 다음에 뭐 그 가전기기 구매에 대해서 뭐 환급을 주고 뭐 소비 쿠폰 나눠주고 하여튼 뭐 이런 정책들이 좀 나올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금주 그 금통위가 목요일 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도 이제 인하해 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기대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책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빨리 나오게 되면 주초의 주가는 뭐 당연히 현재 분위기로서는 하락세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주 후반에 가서 정책 대응이 좀 세게 나오게 된다면 의외로 주가는 뭐 그렇게 이 심각한 경제 상황이나 현재의 이 감염 상황들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오히려 좀 의외로 선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요번 한 주 동안에는 정부에서 내놓을 정책의 대응, 강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주식시장 계속 지난번에도 폭락에 섰을 때는 쫓아가서 매도하지 말자. 오히려 저가 매수 보자랬고 또 2250선 정도 왔었을 때는 이제는 쫓아가면서 사지 말자. 시장이 계속 가긴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오히려 좀 밀리면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이제 밀리고 있잖아요.
일단은 요번 주에 뭐 서둘러서 주식시장에 저가 매수 접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더듬 말씀드리지만 주 후반에 발표되는 정책 대응의 강도들을 보면서 레벨대가 다시 이 코스피가 2000선 초반대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때쯤 가서는 이제 뭐 다시 저가 매수를 좀 겨울질 해보는 뭐 이런 정도의 전략이 주식시장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권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채권시장의 금리로 보면 현재 국고채 3년 금리가 1.18까지 하락을 했어요. 즉 현재 기준금리가 1.25니까 지금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다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좀 압박하는 이런 형태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마침 제가 오늘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주열 하는 총재가 원래 G20 일정으로 지금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데 조기에 지금 귀국을 해서 24일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목요일날 이제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 정책적인 대응과 함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이른바 정책 공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 뭐 당연히 열려 있습니다. 과거에도 2003년도 사스 또 2015년도 메르스 때도 그 이후에 바로 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뒤따랐기 때문에 뭐 요번에도 이제 그런 기대를 좀 가져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를 요번에 바로 해주기에는 조금 그 시기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최적의 시기를 좀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도 조금 불안한 모습들을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환율이 조금 많이 불안해요. 지금, 자, 환율을 보시면 지금 벌써 1209원 선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요. 요번 주, 이제 다음 주, 내일이겠죠. 뭐, 월요일 날 개장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과 함께 외환시장도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약간 또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섣불리 금리를 곧바로 인하하는 거에는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전염병이 유행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되는 상황인데 금리를 낮춰준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킬 수 있기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결국은 어느 정도는 이 확진자 수나 또 이 코로나19가 좀 진정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야 그 다음에 이제 바야흐로 경기가 이제 바닥에서 조금 힘들어할 때 금리를 낮춰주면서 이 경기 부양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뜩이나 기준금리가 1.25로 사상 최저 수준인데 금리 인하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카드를 쉽게 꺼내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조금 금리를 동결하고 오히려 좀 미시적인 대책들, 뭐 예를 들면 뭐 금융중개 지원 대출 금액을 확대한다던가 또 영세업자들에게 자금 지원을 낸다던가 이런 형태로 일단은 정부의 경기 부양 대책과 이제 궤를 같이 하고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된 다음에 뭐 다음 4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효과적인 측면에서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올해 성장률 자체가 현재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성장률 1%포인트, 국내 같은 경우는 한 0.2%포인트 정도의 성장률 둔화가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올해 성장률도 2%가 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보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아진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시장금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리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 시기로 봤을 때는 뭐 2월보다는 조금 그 뒤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뭐 채권시장 같은 경우 일단 역시 월요일날 또 금리가 하락하면서 시작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더 금리를 아래쪽으로 보면서 쫓아가면서 하는 것 역시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추천하지 않고요. 금리가 하락할 때 일정 부분 오히려 조금 차익 실현하고 다시 금리가 좀 반등하는 시기 기다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환시장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먼저 달러를 봐야 되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9.9까지 갔다가 지금 금요일날 살짝 지금 내려오긴 했는데
여전히 달러화가 초강세입니다. 이렇게 달러화가 강세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달러화 인덱스에 영향을 주는 그 유로화도 약세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원래 안전통화라고 할 수 있는 엔화, 상당히 뭐 국제적으로 정세가 불안해지거나 이러면 원래 엔화가 강해지는데 지금 엔화도 상당히 약해요. 지금 일본이 4, 4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일본도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상당한 그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엔화도 약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화가 지금 뭐 나홀로 독주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달러화가 이렇게 계속 강세로 가게 되면 미국 경제에도 좀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뭐 미국 주가 상당히 아직은 견조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뭐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좀 애매해질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외환시장과의 그 다른 시장과의 연관성들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데,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날 달러도 살짝 강세가 이제 조금 멈칫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서 여기서 더 가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이렇게 달러가 강해지면 이제 미국 경제에도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연준의 어떤 정책 스탠스의 변화라던가 또 트럼프의 립 서비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자체의 강세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고점 부분에 왔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환율도 그렇게 보면은 일단은 월요일 날에는 뭐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220선 정도까지를 한번 트라이를 해보긴 하겠는데, 뭐 그 이상 환율이 더 치솟기보다는 어느 정도 고점을 좀 다져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유가가 50불 이하로 갔다가 지금 반등을 했고요. 역시 이제 이 박스권 자체가 강한 거죠. 50과 60. 그래서 오펙 국가들의 이제 산유국 감산, 그런 기대감들, 그리고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조금 줄고 있다. 이제 결국 각 시장별로 자기들이 이제 보고 싶은 것들을 좀 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유가는 이제 그동안의 하락세가 너무 과했다 싶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유가의 레인지 장세를 말씀드리면서 뭐 유가가 더 떨어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옛날처럼 60불 이상 가기도 힘드니 레인지를 염두에 두고 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확보되는 뭐 DLS 이런 상품들은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뭐 여전히 유효한 그런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값도 지금 상당히 지금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원자재 시장 자체가 약세인 반면에 금 가격의 경우에는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온스당 지금 1640불까지도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비트코인 가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리 여전히 이 코로나에 대한 우려들이 가시지 않고 있고, 지금 중국만 거꾸로 과하게 떨어졌다가 좀 반등할 뿐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이후에 타격을 받고 있고, 이제 미국도 최근에 살짝 불안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런 정도 상황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각 시장별 전략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우리가 또 다음 주 눈여겨봐야 될 경제 지표 이벤트 일정까지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라고 하기 좀 애매하네요. 이제 곧 12시가 넘어갈 것 같은데, 이번 주 이제 발표될 지표들은 사실은 뭐 미국 지표들도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번 주는 오히려 국내 지표에 대한 영향력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화요일 날 소비자 신뢰지수, 또 수요일 날 기업경기 실사지수가 나오는데, 지금 일단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지금 1월달 보면은 기준치인 100을 상회하면서 지금 원래는 한 110까지도 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지표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별로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기대치보다 못 나오면 벌써부터 이제 악영향이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같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목요일날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는 금리 인하를 곧바로 하기보다는 금리 동결과 함께 여러 가지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 대책 발표하고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번 사태가 진정이 되면 금리 인하가 그때 나오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고요. 이제 금요일날 정부의 종합 패키지 대책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이제 어떤 대책들이 망라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뭐 그 전례를 따지지 말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써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그 현재 경제 심리에 영향을 미칠지 뭐 현재로서는 장담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무엇보다도 제일 확실한 건 이 확진자 증가 수가 좀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또 신천지 예수회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만 잘 컨트롤이 되면 좋겠는데, 뭐 저도 이거는 뭐 알 수가 없겠죠. 일단은 전문가들은 요번 한 주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을 제일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엔 지금 산업활동 동향 지표가 나오는데요. 지난달에는 그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이렇게 동반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매크로 사이클이 지난 2년간의 둔화에서 벗어나서 좀 반등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분위기였었는데, 참 이번 코로나19 안타까운 그런 일이 되고 있고요. 다시 좀 꺾이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바닥 수준에서 다지고 올랐기 때문에 옛날처럼 경기가 다시 장기 침체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요번 코로나19가 1, 4분기에는 당연히 경제에 충격을 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2분기 이후에는 이 펜트업된 디맨드, 즉 1분기에 눌렸던 경기 활동이 살아날 수 있는 기대감들은 있기 때문에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는 1분기에는 침체, 2분기에는 그에 따른 반발 효과, 요런 정도를 일단은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수출의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날 20일까지 수출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다시 일평균 기준으로 마이너스 9.8%인가로 떨어졌는데, 뭐 역시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지난해 수출이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2월달은 작년 2월과 비교해 봤을 때는 수출 증가율은 플러스는 나올 거고요. 3월달부터는 뭐 거의 마이너스이더라도 한 자릿수대 초중반 정도라서 작년에 비해서는 뭐 수출도 그렇게 경기에 부정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이후에 미국이나 중국 쪽 데이터들은 뭐 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로서는 오히려 이제 국내의 경제 지표, 그리고 정부의 정책 대응, 그리고 확진자의 증가세, 이 부분이 당분간 이 금융시장을 상당히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간 전망소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사스나 메르스 때도 이 정도 심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번 코로나19가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어느 그 전염병보다 이 감염률이 높다 보니까 상당히 공포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이런 공포감들 충분히 저희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것이 뭐 영원하는 건 아닐 거고, 분명히 이제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확진자 수도 잡히게 되고, 또 이에 대한 연구로 인해서 백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번 사태를 장기화되는 이슈보다는 한 1분기 정도의 단기 충격으로 일단은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거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개인 유생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외부 활동 자제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한 주 또 잘 금융시장 살펴보고 좋은 소식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